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등 29개 주식 AI 투자에 나서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는 잠자던 산업을 무역 전쟁의 최전선으로 만들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투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기술주의 하락 속에서도 장기적인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술주는 미국 주식시장 전반의 침체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섹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연초 대비 8% 이상 하락하며 S&P 500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손실을 보였습니다. AI 관련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 펀드인 매그니피션트 7 ETF 역시 약 13%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이브스는 AI를 40년 만에 가장 큰 기술 혁신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AI의 잠재력이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년간 이 기술이 산업 전반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AI를 고객 응대, 마케팅, 생산성 향상,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이라는 것이죠. 아이브스는 특히 반도체 및 하드웨어 부문을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으로 비유하며 엔비디아를 그 대표주자로 꼽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창업자인 젠슨 황을 AI의 대부라 부르며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AMD, 대만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메모리 강자인 마이크론, 주문형 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로드컴 역시 이 시장의 강력한 수혜자로 지목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의 약 15%가 AI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오라클 등이 막대한 자본을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브스는 2025년 한 해에만 이 분야에서 3,2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증가이며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그 배경입니다. 또한 AI는 소비자 인터넷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객 서비스, 검색 기능, 맞춤형 광고, 그리고 가격 설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도입되며 메타 플랫폼스와 애플이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아이브스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결국 애플 기기를 통해 AI에 접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메타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반 수요가 견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브스는 알리바바가 중국 내 AI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바이두 역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AI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는 자율주행과 로봇공학도 있습니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2033년까지 약 3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원자력 기반의 전력 공급 스타트업인 오클로는 늘어나는 AI 수요에 따른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AI 시대가 열리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스케일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사이버아크를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분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이브스는 2028년까지 생성형 AI를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이 10억 개에 이를 것이라며 AI 활용,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팔란티르, 세일즈포스, IBM,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어도비, 페가시스템즈, 몽고디비 C3, AI, 엘라스틱, 이노데이터, 사운드하운드 같은 기업들이 그 대표적 승자로 언급됐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관세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브스는 이러한 외부 요인이 AI 혁명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낙관적 시각을 공유하는 이도 있습니다. 22V 리서치의 데니스 드부세르는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완만한 둔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다시 기술 대형주로 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가격이 크게 하락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고품질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 더욱 강력한 수익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술주 조정은 단기적인 진통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시야로 볼 때 오히려 AI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지금이 중요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AI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AI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산업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기술주의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산업, 현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용히 물류의 뒤편을 지켜오던 통관업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역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미국 세관 현장에 전례 없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그다지 주목받지 않던 통관 전문가들이 단숨에 국가 경제 정책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중인 통관사 체리 팔로타 씨는 그날 이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요. 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라고 말합니다. 이번 관세 폭풍으로 인해 기존에는 일종의 행정 절차였던 통관 과정이 이제는 무역 전쟁의 핵심 전장으로 변한 셈입니다. 통관사의 첫 번째 임무는 수입업체가 약 2만 개의 제품 코드 중 정확한 10자리 숫자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어떤 물건에는 0% 관세를, 어떤 물건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게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보석 자체에는 관세가 없지만 목걸이 체인처럼 제품이 복합적일 경우 금속 종류나 디자인에 따라 세율이 5%에서 7%까지 달라집니다. 이는 그저 숫자 하나의 차이일 뿐이지만 통관사의 손에 달린 중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존의 관세 체계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690페이지에 달하는 관세율표 속 99장에는 무려 3,450개 임시세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조항은 2025년 들어서만 벌써 11번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당시 단 한 번 수정된 것에 비해 엄청난 변화의 속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행정명령이나 트윗 하나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통관사들은 새로운 세금 조항이 발표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팔로타 씨는 하나의 규정을 이해했다 싶으면 다음 날엔 또 바뀌어 있어요. 정말 산업 전체에 혼란을 주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통관사인 카렌 페리 씨는 지금 우리는 통관사이자 경제학자이자 심리상담가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며 절망을 토로하기도 하니 그녀는 단순히 계산을 해주는 역할 그 이상을 해내야 합니다. 이번 관세는 단지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월과 3월에는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4월 2일 이후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34% 추가 관세가 처음 발표되었지만 이는 며칠 만에 84%로 다시 125%로 인상되며 걷잡을 수 없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에는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은 4월 11일 일부 품목에 대한 면제를 발표했지만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핵심 품목은 연말부터 다시 특별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예고 없는 정책 변화는 통관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혼란이 백악관의 정책 발표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통관사는 처음에는 트윗으로 시작되고 다음에는 행정명령이 따르는데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결국 업계는 매일 달라지는 규칙에 즉흥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페리 씨는 고객들에게 세율을 안내할 때마다 이런 경고를 덧붙입니다. 조심하세요.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다르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그녀가 한 고객에게 다음 주까지는 유효할 것이라 말한 관세 규정은 15분 후에 이미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통관 현장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혼돈입니다. 관세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생존, 무역의 흐름,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이를 전례 없는 속도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누군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로타와 페리 같은 통관사들은 수천 개의 코드와 씨름하며 전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앞으로 미국의 산업지형과 국제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